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 테마주 최근 공시를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멤버십 가입해주신 김영성님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주신 신통방통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WI부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대충 내용을 보면 자, 상호명을 바꿨어요. WI에서 어반리튬.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프롬 서티에서 이제 사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간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롬 서티를 보면은 AT 세미콘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두 세력이 같이 엮여 있다고 말씀드린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죠. 변희성 혼자서 단독이었던데, 근데 김백산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같이 이제 공동체제로 가게 되었죠. 근데 이 김백산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김백산이라는 분은 이제 전홍 씨와 함께 그 연구원으로 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플러스, 그 다음 리튬 플러스 인사이트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각각의 플러스는 이제 하이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반, 요거를 갖다가 좀 지배력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갖다가 결정을 하죠. 405억 정도. 405억 정도 들어오면서 리튬 인사이트가 이제 최대주주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게 특수관계인 엘리노 NK와 함께 300억, 105억씩 이렇게 들어와서 405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급 자금을 보면은 조금 의아하죠. 차입처가 다 변익성시예요. 여기에는 리튬 인사이트는 일단 100% 변익성시거든요. 250억, 50억 해서 300억. 아까 들어온 300억이 전부 다 변익성시한테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거 왜 굳이 이게 리튬 인사이트가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동체제를 대표를 주면서 굳이 돈을 갖다 돌리는 거는 변익성 씨가 그래도 기존에 있던 주가 차익, 주식에 대해서 주가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엘리노 NK 같은 경우에도 70억을 변익성 씨에게 불리고 35억은 로힐스 투자조합이라는 곳에 담보를 맡기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이드로 리튬 보통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왜 이러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차익 기간에 좀 보실게요. 2022년 11월 3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노 NK 한번 보면은 권경희 씨, 이분이 리튬 인사이트인가 플러스인가 둘 중에 사내이사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자산 총액이 105억 100만 원인데 부채가 105억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이 1억. 이게 회계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황당합니다. 그리고 리튬 플러스 보시면은 여기는 아예 부채가 더 많아요. 부채가 더 많아서 자본금이 8천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 3,9 3억 9,400이다. 자본금이 8억이네요. 8억. 8억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억 9,40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홍시가 되어 있는 거고, 리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자본금이 거의 없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경주 씨, 뭐 전홍 씨 이렇게 있어도 결국엔 이것도 거의 페이퍼 컴퍼니 느낌 나는, 위에 세 개들이 다 그렇죠. 엘리노어랑 위에 것들 전부 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상 신주 취득을 했다고 주당 811원에. 근데 오늘자 얼마 있습니까? 거의 3,000원대가 넘었죠. 장난 아니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아까 있었던 300억에 대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신주를 취득을 하면서 리튬 인사이트가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드로 리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위에서 봤던 요거 대량 보고서 있잖아요.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특수관계인들이 쫙쫙쫙 나와요.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일람출금이란 게 있죠. 담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준수라는 사람한테서 일람출금이라는 조건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일즈 조합한테는 여기 100만 주를 맡기고 이렇게 1순위 근질권을 주고요. 그죠? 11월 31일까지. 뒤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일람출금으로 되어 있으면 구두로 1개월 후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이것도 담보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 보면 이제 특수관계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행기술개발회사는 뭐 게시판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에스라 홀딩스가 여기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지수라는 사람이 100% 단독으로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조합원들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지분도 거의 없죠. 이 사람은
왜냐면 리튬 플러스 그냥 과장이니까. 리튬 플러스 과장처럼 이런 분들, 재무팀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투자조합의 대표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JH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에서 나오는 것처럼 WI랑 황진혁 씨라는 이분이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주요 계약이 담보 계약인 경우에 추가 기재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대출 금액이 뭐 50억, 15억, 15억, 20억, 3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담보 비율이 약간 높은 겁니다. 요 180% 아시죠? 180%가 이 셀피 글로벌을 갖다가 반대매매 나오게 한 고담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요 담보 비율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811원이잖아요. 하이드로 리튬 자체가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요게 500억이잖아요. 500억 이게 아시죠? 전환사채도 500억 발행을 하면서 GP클럽이 각각 250억씩 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리튬 3호조합 여기가 250억 이렇게 들어와서 요것도 500억 아닙니까? 근데 요게 보시면 납입일이 12월 1일이에요. 아까 그거 보셨죠? 로일즈한테 빌렸던 게 11월 30일. 만약에 요때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담보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WI 넣은 거 405억. 이거 전부 다 차입 아닙니까? 변익성이랑 그 다음에 로힐스한테. 만약에 GP클럽이 다른 쪽으로 신경 쓰게 된다면 큰일 나겠죠. 자, 김지수가 여기는 보면 100%인데 훗날에 아까 위에서 봤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왔던 부분에서는 김지수의 지분이 0.02%였죠. 그죠? 실제로는 여기 뒤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셀피클럽을 한번 볼게요. 셀피클럽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뀌기 전에 붙어 있었던 그런 이제 임원들입니다. 임원들. 요 임원들이 여기 자사주 상여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피글로벌 말씀드렸죠. 최대 주주가 반대매매 나오고 나서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위로 올리면서 경영권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신주 발행 소송이 나면서 요런 사람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최대 주주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4,000원대 반대명이 나오기 전 4,000원대 미만에서만 모든 주식 수량이 적응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기존에 나왔던 최대 주주도 주가 차익은 보고 회사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또 12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을 한대요. HGM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정대웅이라는 사람한테 하는데 자, 뭐 운영 자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있어요. 그리고 평단가는 2,020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나중에 가서 돈을 못 받는다고 할지언정 2,020원이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승산이 있는 가격이니까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자꾸 이제 최대주주 반배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빌려줬던 곳에서는 상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어. 우리가 옵션 행사할 테니까 니들 돈 좀 내놔. 그러면서 이자를 받아서 가는 그런 상황. 153억, 아니 15억 3천 요거 갖다가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억 1천 또 상환을 하는 그래서 잔액이 14억 2천이 남는 요 정도의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요 11회차는 아마도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대상이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기관 투자자들 지금 자금도 말랐고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셀피는 경영권 분석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가 차익을 갖다가 최대 주주가 받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KNJ 데이버에 대해서 뭐 좀 끼워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요거 한번 보면은 다이나믹 디자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11월 1일부터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10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10만 주. 그러면 일단 이거는 최대주주가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종목이죠. 그리고 요거 다이나믹 올라가기 전부터 뭐 했습니까? 넥스턴 바이오는 이미 모든 관련된 거를 다 버렸죠. 다이나믹은 주가 차익을 갖다가 이제 보고 버리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의 반등이 크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요거 유념해 두셔야 돼요. 보시면은 요렇게 필라델피아라는 곳, 요거 처음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저가에서 들어왔던 곳이죠. 그 사채권을 갖다가 매입을 하면서 2명 보고를 하고 들어왔던 곳인데 특별관계주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어디? 리튬 사모클럽처럼. 그러면서 그 특수 관계자에 대해서 오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월 5일에는 11명이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1명이 남았다. 요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려 152만 주나 치웠다. 요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도 SL 컴퍼니 있죠. 요거는 그럼 최대주잖아요. 원형도 요쪽이잖아요. 원형도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 보이는 거죠.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팔았다는 게 아니라 조합원 탈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조합원 탈퇴란 건 제가 바른연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한국 채권 운영에서 탈퇴를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에 팔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탈퇴를 하면서 전부 다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남은 40만 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5% 미만이 지분 변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넥스턴 바이오도 보면은 지금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던 걸 철회를 합니다. 130억 정도로 받기로 했었는데 철회를 해요. 어디에? 요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받기로 했었던 부분을 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일단 살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넥스턴을 살리든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넥스턴, 스튜디오 요거 두 개는 살릴 것 같아요. 두 개는 살릴 것 같고, 다이나믹 버릴 것 같고, SL 바이오닉스 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데, 요 7,700원에 발행을 한 걸 그냥 지금 전환을 해버리죠. 지금 이 넥스턴 바이오 가격이 얼마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요거보다 아래인데 그래도 그냥 전환을 해버립니다. 왜냐? SL 바이오닉스한테 다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전환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EV 첨단 소재 요거를 보시면, 자, 감자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감자 결정을 한다는 건 뭐냐?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을 된 것들은 유통주식량이 늘어나잖아요. 그 유통주식량을 줄여버리겠다. 줄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주가 등락을 갖다가 조절하기엔 더 쉽죠. 요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살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요거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반등을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니 떨어뜨리고 나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자전 보시면 두 주를 병합을 해가지고 한 주로 준다. 50%를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결성금 보존을 통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거는 좀 복잡해요. 요거는 좀 복잡한 건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만큼의 주식을 갖다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거고, 요거는 보통주의 주권인 겁니다. 보통주의 주권. 그래서 아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원래는 요만큼 있었다.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팔았죠. 팔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또 전환을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요만큼 전환한 게 요 주권으로 넘어와 가지고 요 주권으로 넘어와서 늘어난 거고. 그래서 요렇게 비율이 다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담보 비율까지 섞이면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63억 매도. 그다음에 37억에 대해서는 또 전환권을 행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거 한번 볼까요? 전환가액의 조정.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어요. 과거에 제일 처음에 있던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넥스턴 바이오 주식을 갖다가 190만 주 만주 요거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받은 거죠. 담보를 받은 건데, 여기 상상인저축은행한테 무려 60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설정을 78억을 받은 거죠. 78억이 있으면 담보가 나오도록. 그래서 60억 요거를 받은 건데, 최근에 요거를 갖다가 만기 전 사채를 갖다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면서 42억을 갖다가 갚아버리는 겁니다. 42억. 42억을 갚고 담보 설정 비율을 갖다가 확 줄여버려요. 18억으로. 18억으로 줄인 다음에 여기서 담보 비율 자체도 이제 그 담보 비율은 비슷하지만 요 금액 자체가 부담이 덜겠죠. 돈을 갖다가 좀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을 갚을수록 이제 이자나 그런 담보 비율에 대해서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다시 타법인 취득 자금으로 이동을 하면서 산타빌리지를 갖다가 늘려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산타빌리지를 통해서 어떤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자본을 갖다가 확장을 해서 빼돌리려고 또 준비를 하겠죠. 아니면 뭔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관련이 있는 것들 중에는 살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이나믹 아니고, 그다음에 SL 바이오닉스 이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EV, 다음 뭐 있었죠? 넥스턴, 스튜디오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요 정도인데 요거 세 개 중에도 함정은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원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세 개 중에는 어떻게든 버텨보시면 좋지 않나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어저께 제가 해드렸던 거, 요거는 오늘 기사가 났죠. 기사가 나가지고 이제 뭐 2차 전지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요 부분 지금 애매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오늘도 여기는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금양,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요거는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아, 이 세력들이 요게 지금 얘기가 나왔으면, 엔캠까지 섞인 게 얘기가 나왔으면 점점 이제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면 이것도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쪽에서 항상 자금이 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자면 여기 넥스턴 바이오 아까 그 전환가액이 7천 얼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전환을 해버렸죠. 전환을 하면서 그냥 이 차익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넥스턴 바이오로 다른 쪽에서 계속 팔면서 차익을 좀 보긴 했어요. 차익을 봤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많이 탈출했죠. EV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여기 정점에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것들 고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다 물렸던 것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쪽 부분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 그죠? SLS 이쪽에 아까 보셨던 온영도 고라인은 어느 정도 다 지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거 살아남을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이거를 갖다가 굳이 끌어올려가지고 팔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넥스턴 바이오도 그렇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그렇고, 그나마 괜찮은 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가격인데 그래도 이것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냥 산타빌리지 정도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약간씩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WI 보시면 오늘 어느 정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전고점 갔다가 뚫지를 못했고 811원이 그 전환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익금이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11월 31일이 지나야지만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 납입일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답이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변익성이라는 그분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차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빌려준 405 그리고 로이스 조합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만 받으면 원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주가 차익만 볼 수 있도록 계속 흔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드로 리튬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여기 오늘 구간대에서 빠졌죠. 빠져서 내일부터 다시 여기가 저항대로 이제 될 겁니다.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그러면 올라오는데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셀피 글로벌. 셀피 글로벌은 지금 여기서 2,000원대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 2,000원대에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 사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향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횡보를 거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기간 내에 누가 많이 샀다라고 공지를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자전이 돌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반대매매 나온 가격 이 이상은 어느 정도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리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리는 게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음, 좀 리튬, 뭐 전 세계가 리튬에 대해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최대한 아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런 부분에 꼭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수를 좀 아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